자, 이제 오전장 거의 다 끝나가고 오후장으로 넘어가려는 그런 길목에 와 있습니다. 오늘도 실전 매매에 대한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오늘 뭐 밀리는 종목이 더 많고, 이게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우리 증시가 더 밀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런지도 궁금하고, 또 뭐 일부 히토리 관련된 종목들, 배터리 종목들 양호한데, 여기까지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 시장 온주 국내장은 상대적으로 약세입니다. 어제하고 정반대 흐름이 나오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CPI 선반영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밤에 나온 이 생산자 물가 지수에서 좀 시장이 과민 반응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매수 주체가 지금 개인이죠.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지금 관망 내지는 선물 매도의 프로그램으로 만기 지금 지수 조절을 하고 있고, 좀 그런 게 좀 쌓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좀 약합니다. 근데 이게 15분짜리 방송이라, 그쵸? 제가 여러분들한테 의사록 나온 게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연준 금리 정책 아닙니까? 의사록 나온 걸 좀 얘기를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지수 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종복은 1년 6개월 전서부터 봤던 지수대고 지금 온갖 악재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여러분들한테 반등타진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건데, 파생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시간에 가장 최근으로 얘기를 하면 9월 1일하고 9월 4일쯤 방송에서도 파생 쪽으로는 지수 선물로 얘기하면 무조건 하방,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 한 4-5번 지금 얘기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눈에 보이는 거와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거 하나만 얘기해드릴게요. 생산자 물가도 보시면 내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지표가 높은 거죠. 분명히 내려가고 있는데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의사록이 중요한데, 제가 이 의사록 한번 코멘트 짧게만 드려볼게요. 어제 3시에 의사록이 나왔는데, 미국 시장 분차트를 보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 의사록이 나온 시점부터는 100 이상 위로 올렸어요, 여러분. 100 이상. 근데 우리나라 야간장은 그걸 못 따라갔는데, 보다 보면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 보면 이번에 그 금리 결정했을 때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보면서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하다에 동의했다. 근데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일정 기간 유지하는 것이 또 적절하다. 그러니까 말을 요렇게 했다가 요렇게 했다 바꾸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핵심 요점을 얘기하면, 지금 기준금리 4에서 그 블러드서부터 이 사람들 4.6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번에 0.75로 올리면 이제 4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12월 달에는 0.5밖에 못 올립니다. 그러니까 일정하게 그걸 딱 보고 있다가 물가가 잡히면 내리고, 혹은 더 이상 안 올리고, 그러면 지수가 위로 확 올라가겠죠? 물가가 안 잡히면 다시 조금 더 높게, 그게 이제 4.5에서 5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노동시장이 둔화되지 않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둔화되고 있다라고 또 말을 했고요. 임금 상승 얘기했죠? 임금 상승이 약간 떨어진 거 제가 그때 금요일 날 해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사람들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주택시장하고 부동산 가격을 조금 잡은 것 같고 좀 잘난 척도 했고, 그 다음에 GDP 얘기 나왔고,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CPI입니다. 그래서 오늘 CPI에 따라 이제 금리의 방향이 잡힐 것이고, 0.75는 무조건 하는 걸로 지금 시장에서 이제 해놨지 않습니까? 0.75를 한 다음에 CPI가 중요한데, 그 CPI는 분명히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한 달 정도 뒤를 생각하고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때 가면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이런 그 공부 자료 같은 거, 이런 걸 원래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면 더 잘 먹히는 거거든요. 이게 지난 6월 달에 얘기했던 지수 밴드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작년 11월 달 중심이론 순환매 강조할 때 얘기했던 지수 밴드들. 그러니까 종합이 400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400 근처에 있을 때 상승을 울부짖을 때 이 종목은 330을 얘기한 사람이고, 종합이 360대 왔을 때 290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280까지 왔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더 밑으로 얘기할 어떤 그게 없어요. 여러 가지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대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작년, 그 다음에 아까 건 6월 달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11월 달 쪽을 보는 거예요. 11월 달 쪽. 11월 달에 금리 인상을 이들이 했을 때를 가정하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지금 잡혀가고 있는데 한 가지가 안 잡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수급입니다. 제가 여길 보면 자, 그래서 결론은 CPI가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 시간도 좀 공부를 좀 하긴 해야 되니까 CPI 중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이 CPI가 중요한 거냐면은 CPI는 가장 빠르게 PC는 가장 빠르게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지표예요. CPI는 1년, 2년 정도의 어떤 그걸 텀을 두고 결정을 하고 PC는 그냥 월 단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여길 보시면 이게 지금 높게 나와 있죠. 이게 높게 나와 있는 게 지난번 비농 때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높게 나왔는데 6.4로 나올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럼 미국장이 안 빠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CPI가 8.1로 나와 있죠. 요게 8.2로 나올 경우, 이 두 가지 경우가 좀 애매한 거고, 당연히 이 PC가 6.5 이하로 나오고 CPI가 8.1이거나 8보다 밑으로 나왔다. 그럼 위로 확 쏘는 겁니다. 근데 그 확률이 떨어져서 제가 좀 이거를 좀 부각시키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이 두 개의 지표가 상반되게 나오면 쌤. 이 두 개의 지표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바닥. 이 두 개의 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한 1,500? 뭐 그 정도. 요런 거 정도를 염두를 좀 하고 있으면 시장 대응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와서 CPI 경계감의 선별적 종목 장세인데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뭐 이 종목들의 어떤 강세나 이런 걸 얘기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시장의 핵심주,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CPI가 나오면 변곡점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2주 코스로 빠르게 변화되는 시장에서 그 매기가 집중되는 쪽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왔다. 그러면 최근 일주일 장도 이게 수익이 나는 사람과 그렇지 안 나는 사람으로 갈리게 됩니다. 종목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죠. 매수 주체 부재 속에 기계가 돌아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추세 패턴이 그래도 살아있거나 추세 패턴이 양호한 쪽에 종목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CPI가 나온 다음에 지수가 한 바퀴 확 돌았을 때 이제 지금 낙폭과대 업종 대표주나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걸 잘 보셔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지금 유일 에너테크가 이게 우리 이건 진행자도 알겠지만 9월 말 때 10월 첫째 날인가요? 종목 질문했을 때 제가 만세 불렀던 주식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죠? 이토마토 사람들한테 선물 주겠다고 하면서 이거 잘 들으면은 이거 수익 난다고 했던 주식이거든요. 최근 장 빠지는데 얘는 올라가죠? 자, 그 다음에 미래나노텍은 제가 조심하라고 했던 주식을 어떤 분이 물려서 질문했을 때 주도주기 때문에 손실 안 날 거라고 했던 바로 그 주식이죠. 손실 안 나죠. 근데 다른 종목들이 문제고, 자, 그럼 두 번째, 히토류 쪽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에 몇 번씩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테마주로 보지 말고 2차 전지, 소재, 재료 쪽으로 봐라. 요새 히토류 되게 잘 갔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한 게 다른 주식을 밀어내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한번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이닉스를 베팅했다면 최근에 지수가 빠진 이게 카바가 됐죠, 여러분. 이 지수 빠진 게 카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수 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강조드리지만
심리가 중요한데 심리가 중요한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시장의 중심주밖에 없는 거예요. 시장의 소외주를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런 장에서 손실이 커지는 거죠. 왜냐면 기계만 돌아가고 매수 주체가 없다 보니까 그냥 흘러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대신 시장의 중심주나 시장의 주도주의 역할을 하는 쪽은 장이 안 좋아도 어쨌든 시세를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매수세가 몰리는 거고. 그러니까 약세장일수록 시장의 중심주를 바라보면 오히려 수익이 나게 되는 이런 현상. 자, 포철도 요새 움직임 좋지 않습니까? 그쵸? 이게 2차 전지로 탈바꿈한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는 거는 오늘 밤에 나오는 CPI는 지수의 어떤 파급력이 상당히 클 거예요. 긍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대신 확률이 떨어지고 다소간에 부정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지수가 변동성이 생길 겁니다. 그렇지만 지수가 변동성이 생겨도 지금 종합이 280 수준, 285 수준, 선물로 얘기하면 선물도 280이 지금 안 깨지지 않습니까? 이 종목은 지금 요 마디의 선물 저점을 275로 봤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종목이가 봤던 지수에보다도 지금 10 이상이 안 빠지고 있다라는 거. 그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플러스 지금 시장의 중심주의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다라는 반증.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린 걸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답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장 같은 경우는 선별적 종목 장세인데 매수 주체 부재 속에서 기계가 돌아가고 최근에 매수했던 주체들은 개인 투자자 위주라 시장과 지수도 좀 힘이 떨어지는 거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분석해 드릴 수 있습니다. 확실한 기준점이죠.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소비자 물가지수하고 개인 소비지출, 그게 CPI, PC인데 이게 상반됐을 때, 그리고 낮을 때, 높을 때 시장 예상치 대비 이거를 시나리오별로 전부 다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 보고 바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주체가 없으니까 중심주 중심으로, 그러니까 매기가 집중되는 종목을 보자면서 산도 그려주셨고 나무도 그려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투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그죠? 예, 정리가 진짜 깔끔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어떤 이런 변곡점이나 이벤트가 있으면 한 1, 2주 전에 먼저 시나리오를 딱 잡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강의해주고 또 방송에서도 그 얘기를 짤막짤막하게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그 말 그대로 이게 장이 편안하게 움직이려면 그런 게 막 변동성이 없어야 되는데 뭐 1주, 2주 코스로 요새는 한 달에 한 번 코스로 미국 장이 대략 한 2달 기준에 3천 이상의 변동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장도 285 안착 체크인데 제가 얘기해드렸죠. 외국인들은 지금 오늘 만기 게임을 하기 때문에 큰 변동 지금 줄 수가 없는 거고 어느 정도 밀어가지고 기준가를 285에 맞지 않습니까? 예. 근데 콜옵션에 또 매수가 늘어나고 있는 요 점, 그 다음에 287에 푼 매도가 늘어나고 있는 요 점이 막판으로 가면서 지수가 급락하기보다는 막판으로 가면서 의외로 꼬리가 달릴 수도 있다라는 것도 한번 얘기해 드려 볼게요, 여러분. 285 안착 체크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세 패턴 중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거 삼성전자를 안 없앨라고 차트를 다시 띄워놓은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면 기가 막히게 어떤 그 틀을 유지하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 아까 포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히토류 관련주는 너무 저가주라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은 포철도 제가 언급을 했으니까 한번 이건 특징주로,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최근에 포스코 엠텍이라는 주식도 좀 올라왔죠, 여러분? 예. 지수 빠져도 올라오지 않습니까? 포스코가 가는데 포스코 엠텍이 안 갈 리가 없고, 포스코 케미칼이 버티는데 포스코 엠텍이 안 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보면 종목을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유일이는 특징주로 얘기해 드렸던 거고, 제가 딱 요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보면 로봇 관련주도 한 코멘트를 한번 드려보면, 자, 레인보우라는 주식이 있고, 그 다음에 유일 로봇이라는 주식이 있어요. 레인보우가 차트가 좋지만 이게 60일을 깨면 이건 3, 4년 패턴. 자, 유일 로봇은 차트가 깨졌지만 여기서 한 번 더 빠지면 이게 하락 쐐기형 패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유일 로봇을 관심을 갖는 게 유리한 거라는 거죠. 이런 게 추세 패턴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미래나노텍 얘기해드렸는데 이것은 신규 매수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패턴 자체가 대칭 삼각형 패턴이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위로 튀느냐 아래로 튀느냐에 위로 가는 척 하다가 모자 쓰고 이렇게 현대 에너지처럼 훅 하고 밀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게 추세 패턴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중기 구분 대응해서 현금 대응이 되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매기가 몰리는 쪽을 2박 3일 코스로 치고받고 하시고, 그 다음에 현금 대응이 안 되셨던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 지수 때부터 밀리는 이 지수 때는 지금 중기적으로 주도주급의 종목들이 있죠. 각 섹터별로 반도체도 원래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려야 되는데 주도주급의 섹터별 주도주급의 종목들을 이제 서서히 매수 타점을 잡는 타이밍을 잡는 게 어떻겠느냐 정도 과감하게 여러분들한테 그런 의견을 드리고 요거는 쉽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힘든 장에서 잘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이종복 전문가였습니다. 현금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아닌 분들 사례별로 전략을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오후장도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